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JTBC 손석희 씨의 JTBC가 미군 군사정보관이라는 사람 김용장 씨를 내세워 가지고 줄기차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이 사람이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1950년 5월 21일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에 와 가지고 사살명령, 즉 사격명령에 관계했다. 관계자 회의도 했다. 그런 보고서를 군사정보관 입장에서 미국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직전에는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5.18 단체들이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즉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서 사격명령과 관계되는 무슨 행동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 보도가 되는 거죠. 더구나 JTBC는 그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5.18 단체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그런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고 그때마다 국가적 조사를 통해서 다 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기간 중에 광주에 내려간 적이 없다. 특히나 5월 21일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조사에서 확정된 것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미군 정보부대의 군사정보관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미군 군사정보관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장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과거의 거짓말을 또 되풀이한다. 요새 기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5.18에 대해서 까먹고 새로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을 계속 축에 올린다. 더구나 JTBC 손석희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왔는데 저희 편이 돼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1980년대 중반에 소설가 황석영 씨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영문판으로 번역한 설갑수 씨였습니다. 이 설갑수 씨가 경향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김용장 씨는 절대로 미군 군사정보관이 아니다 하는 글을 경향신문에 썼습니다. 그 뒤에도 JTBC는 오보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고 5.18 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JTBC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을 반납하고 사과하고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언론입니다. 저널리즘은 무섭습니다. 오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보가 밝혀졌을 때 사과해야 됩니다. 오보로 밝혀졌을 때도 사과도 하지 않고 상까지 받았다. JTBC와 손석희 씨를 설갑수 씨가 잡았습니다. 전두환을 잡기 위해서 김용장 씨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군사정보관이라고 했는데 군사정보관이 아님이 밝혀졌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모든 주장은 다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설갑수 씨가 이 그동안의 추적기를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레디안 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디안에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적기를 이게 200자 원고지로 하면 한 100장 분량 나오겠는데 단편소설감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이분이 취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이 기자는 아닌데도 한국 기자들에게, 특히 오보한 기자들에게 김용장 씨를 앞세워가지고 전두환 씨가 5월 21일 광주에 갔다는 오보를 한 기자들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한국 언론, 이분이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한국 언론 최악의 오보 사건이다. 맞습니다. 한국 언론 최악의 오보 사건입니다. 특히 오보임이 밝혀졌는데도 오보라고 사과하지 않는 점에서 최악의 오보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물론 달라져야 되겠죠. 레디안, REDIAN, 여기에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쓴 글을 이렇게 실으면서 편집자 줄을 이렇게 달았네요. 이 레디안에서, 인터넷 매체입니다. 광주 항쟁르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최초 영문판 번역자였던 필자는 김용장 씨의 직위 자체와 그 직위의 신뢰성에 근거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필자는 올 상반기에 국내 언론에 2차례 이에 대한 기고를 한 바 있다. 필자는 김용장 씨가 군사정보관이 아니라 미군 계약직 군속 통역관이었습니다. 광주 항쟁에 대한 정보를 취합, 분석, 보고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보관이었다는 그의 주장에 근거한 증언들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글을 실을 테니까 반론할 사람 반론하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게 군사정보관입니다. 군사정보관이라는 말은 MIS라고 칭하는데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가 되려면은 군사정보 관련된 훈련, 장교 경우에는 석사 과정도 마쳐야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라야 되는데,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김용장 씨는 거기에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통역관이었다. 통역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그 문서까지 JTBC 화면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 사람을 군사통역관이라고, 군사정보관이라고 아주 격상을 시켜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두환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많은 국민들을 오도를 했다. 여기에 등달아 한국 언론이 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타고 5.18 단체도 탔다. 5.18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디안에 실린 설갑수 씨의 글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제가 몇 가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레디안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장은 3월 14일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다. 광주 항쟁이 여전히 열정적 주제인 모든 이에게 남태평양 휘지에서 찾아낸 한국인 미군 군사정보관의 등장은 정말 흥미롭고 흥분된 순간이었다. 정작 김용장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든 계속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일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 일성은 80년 당시 광주에 미 국무성 직원이 없었고 자신의 부대가 미국의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에는 국무성 소속 미 문화원이 있었고 항쟁 전후에 몇몇 보고를 본국으로 보낸 기록이 있다. 처음부터 JTBC에서 나와가지고 김용장 씨가 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또 이분이 아주 꼼꼼한 분입니다. 이 설갑수 씨가. 김용장은 공수부대가 물풀의 나무를 깎아 만든 10kg에 달하는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했고 그 진압봉 하나를 구해 본부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나무로 된 진압봉이 10kg이 될 수 없고 그 무거운 진압봉을 제 아무리 특수부대원이라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없다. 아니 10kg짜리를 어떻게 휘두릅니까? 1kg 정도 되겠죠. 이것까지 10kg이라는 이 발음까지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방송의 시청률 높은 시사 프로그램이 김용장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니까 설갑수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에 나섰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조사하지 않아도 군사정보관이 아니란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문제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JTBC고 집권 여당이고 5.18 단체니까 이분이 되말리지 않기 위해서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이 글입니다. 확인을 해 과정입니다. 이 확인이란 게 중요합니다. 확인,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설갑수 씨는 어디로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속했다는 501 정보여단, 한국에는 501 정보여단 상위 조직으로 미국의 육군 보안사령부가 있습니다. 인스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는 DIA 국방부의 정보국이 있습니다. DIA. 그러니까 이 상부기관을 접촉을 해가지고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군사정보관으로 당시에 광주에서 활동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소개는 할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첫째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냉전체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은 미 군사정보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미 국적자가 아니면은 군사정보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김용장 씨는 당시 1980년 당시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사정보관이란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확산시킨 게 본인이기도 하지만은 JTBC입니다. 그 부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황당한 일이냐. 여기 설갑수 씨가 이렇게 쓰네요. 3월 14일, 지난 3월 14일입니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공개한 501 정보단 표창은 김용장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었다. 김용장이 501 정보단에서 일했다면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인 상관의 언어 수발을 들며 그의 지시에 따라 지역 정보를 취합하는 영구계약직 군속 통역일 거라고 추정한 나는 그의 정언과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간단한 메모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거기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상장을 보여줘요. 그 상장에 보면은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화면에 나옵니다. 저도 봤어요. 아니 상장에는 이 김용장의 신분을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로 적어 놓았는데 본인은 군사정보관이라고 그러고 JTBC도 군사정보관이라고 속이면서 소개를 하니까 독자들이 아 군사정보관이니까 말 맞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설갑수 씨가 경향신문에 2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용장 씨가 자기가 광주 사태 관련 사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렸다는 겁니다.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는 절대로 정보보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보보고는 군사정보관만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를 써서 상부로, 그리고 상부 뭐 육군, 미 육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갑수 씨는 그걸 조사를 합니다. 뭘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과연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501 정보관으로서 광주에 주재하고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확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정보 공개 요청을. 그런데 DIA 확답은 받지 못했고, 우선 여기가 나오네요. 인스컴 육군정보사령부는
설갑수 씨에게 김용장이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없다. 501 광주 파견대가 작성한 보고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혹시 DIA와 태평양 사령부에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한번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라. 이렇게 답신이 왔답니다. DIA는 확답이 없고 태평양 사령부는 그런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자신 있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김용장은 미군사 정보관이 아니다라고 이분이 쓸 텐데 설갑수 씨가 얼마나 끈질긴 분이냐 하면은 그 정도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취재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이 미국의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을 이렇게 합니다. 참 한국 기자들 설갑수 씨에게 사과를 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보를 한. 그런데 여기 또 중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MBC와 접촉을 했어요. 이 사람을 중간에 넣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했는지. 그런데 MBC에서는 PD 수첩입니다. MBC PD 수첩의 박근식 책임 PD가 언론 전문지에 쓴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용장과 학교 동문이자 당시 광주 파견 국군 보안사 요원이었던 허장관이 김용장의 메가톤급 폭로를 PD 수첩을 통해 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근식 책임 PD가 김용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JTBC와 연결되었다 는 이야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설갑수 씨가 그러니까 김용장이 있었다면 알만한 사람을 다 접촉을 했습니다. 여기 설갑수 씨가 상관을 501 여단장 퇴역한 사람을 등 다 접촉을 했는데 아무도 김용장을 본 적이 없다. 김용장이 쓴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랭귀지 스페셜리스트가 군사정보관으로 전직할 수도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김용장 씨는 거기서 대외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때는 군사정보관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건 뭐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설갑수 씨는 취재를 한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갑수 씨가 쓴 글입니다. 정리하면은 501 미국 정보단입니다. 501 미국 정보단에 미군 정보단에 초급 민간 통역직인 직으로 1974년에 취업한 김용장이 1980년에 MIS, 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 군사정보관이 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보와 언어 사이의 보직을 겸하거나 옮겨 다니며 초특급 진급을 거듭하며 계약직 군속이 아닌 정식 민간인 직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가히 초인적 능력을 갖더라도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김용장의 고용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결국 김용장은 현지 고용 인원이다 이거죠. 현지 고용 인원이다. 정보관이면은 당연히 정식 직원이니까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김용장은 현지 부대에서 고용한 한국인이었다. 군속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설갑수 씨가 얼마나 끈질기냐. 결국 이런 사실을 다 취합해가지고 지난 5월 31일
김용장 씨와 통화를 했답니다. 김용장 씨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통화에서 김용장은 미국 국적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그러면 정보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90년대 말 이민가 뉴질랜드에서 그곳 국적을 취득한 것과 민간인 구수호로 광주기지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밝혔답니다. 김용장이 민간인 직원이었다면 퇴직 후 평생 연금을 받아야 했는데 그는 계약직 군속답게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고 연금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김용장에게 철갑수 씨가 DIA의 정보보고서 교본을 기반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정보관이 아니냐. 그는 대답 대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무실 코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육군정보사령부에서 언어와 정보 사이의 보직 이동이나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는 말을 하자 김용장은 501 부대가 필요에 따라 통역, 언어 전문가 또는 군사정보관이라는 명칭을 번갈아 쓸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는데 설갑수 씨는 그것은 일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때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지 그게 직책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라는 대외 명칭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80년 5월 당시 501 정보단에 입단한 지 6년 만에 국적을 갈아타고 진급을 계속하며 직책을 가로질러 군사정보관 자리를 꿰찬 한국인은 없었다. 김용장은 언제나 민간 군속 통역이었다. 실제로 김용장의 표창장에 따르면 그는 언어직의 민간인 최고직인 랭귀지 스페셜리스트에 1995년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은퇴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이 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그런 조사를 하느냐고 몇 군데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JTBC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썼네요. 두 차례의 기고문 이후 경향신문에 실린 겁니다. 한겨레 6월 5일자 기사 그리고 8월 박근식 PD의 MBC PD입니다. PD의 기고문은 김용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나의 취재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정작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와 취재를 도운 5.18 연구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8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는 김용장 증언을 발굴했다는 이유로 5.18 기념재단의 5.18 언론상을 수상했고 그 5.18 연구자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금년 말까지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실무 연구를 맡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그가 관여할 5.18 국가 공식 보고서는 3년 후에 나온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언론은 오보를 한다. 그러나 실수가 의도된 것이라면 오보가 기획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할 잘못인 것이다. 오보가 기획되었다. 조작이란 뜻이죠. 그 잘못이 한나라 현대사 중 가장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책임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5.18 연구자는 광주 항쟁의 모든 공식적 연구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들의 용단을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이제 손석희 씨와 JTBC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선 상을 반납해야 됩니다. 상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 김용장 씨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더구나 연세가 90을 앞둔 사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JTBC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저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 기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오보 중 하나인을 바로잡아준 설갑수 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